우리가 이제 독서를 풀 때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 지문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풀 거냐, 그죠? 첫 번째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가 우리의 기억이, 오늘 제목에서 보면 오늘 학습과 기억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기억이 오래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읽었던 한 문장, 우리 이제 본문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 본문은 그렇게 짧은 편인데, 그죠? 우리가 본문 읽은 것을 보고 과연 얼마나 기억할 거예요, 여기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최대한 지문을 보면서 요구하는 것만 찾아보면 이 전체 지문을 내가 다 이었다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세트죠. 1번부터 한 4번, 5번 서너 개의 문제를 풀 때 보통 5분 잡아요. 4분, 3분, 어떨 때는 3분 잡아요. 그럼 3분 안에 이거 하는데 이거 있는 데만 1, 2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보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본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내용을 알게 되면 본문 몇 줄만 읽어보면 알잖아요. 아, 여기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는 건가.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모르더라도 지문을 보고 문제를 보면서 어떤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빨리빨리 찾는 거. 그 작업이 독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 물론 문학에서도 똑같이 이게 적용되기도 해요. 화법과 작문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글을 소설 전략에 대한 거 바르게 연결. 이 글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냐 지금 거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인간의 활동은 내용 쭉 나오죠. 인간의 활동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아주 짧게 감각기억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주의를 길어서 단계 우리 기억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눠진대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기억에 대한 내용을 분류. 이제 장기 보나마나 이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에 대해서 쭉 설명하겠죠.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을 분류를 해가면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화제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를 하는 걸 보려면 얘가 보면 일화 기억은 뭐 사건이나 공유된 거로 한 거고 또 후자에는 절차 뒤에 내용도 보면 저만은 어떤 대상이 이전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예를들을 다 들고 있죠. 그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근데 어차피 두 개니까 디귿 리을까지는 다 유추도 없는 것 같고 공통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내용이 답이란 걸 우리가 쉽게 1번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예요. 내용 일치 문제는 또 이 본문을 다 읽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찾는 것만 빨리빨리 찾으면 돼요. 본문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감각 기억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죠? 여기서 우리 딸리 단기 기억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단기 기억이 이 기억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라지며 주의를 기울이면 단기 기억이 정의된다고 그랬죠. 단기 기억이 통해서 나중에 이제 장기 기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단기 기억은 암기나 메모를 통해 정교화 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그럼 감각 기억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단기 기억으로 어, 전이되지 않는다. 그죠? 주의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의를 기울이면 그렇죠. 뒤에 기억이 형성 단계에 있으면 기억 실패가 발생했다. 그죠? 이상이 발생하며 그래서 장기 기억은 다시 장각기나 단기기억을 읽고 제각각 독립적이 아니라 지속적 상호작용 관계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그죠? 단계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기억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맞는 내용이에요. 불쾌한 사건은 부화 과정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저장된다? 여기서 이제 부화 과정이란 말이 나와요. 부화 과정. 잠깐 문제를 보면 부화 과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쭉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단계는 부호와 저장, 인출 세 단계를 거쳐. 부호와 단계는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등록하는 과정이에요. 저장된 부하를 머릿속으로 이동시키는 과정.
인출은 잘 거는 거고. 그래서 이중 단계에서 이상시험 실패는 망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정보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부호화해야 된대.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호화되는 불쾌한 사건, 흥미로운 사건과 달리 낯선 복잡한 상황을 부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게 모든 게 다 부호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 자체라는 것은 부호 없이 어떤 걸 기억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또 2번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실시간이에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서 풀으라는 문제인데요. 봅시다. 보고서를 쓸 때 잠재의식과 관련 내용을 떠올린 것은 의미 기억인다. 의미 기억 잠깐 찾아보세요. 의미 기억이 어디 있어요? 의미 기억. 여기서는 전자에는 의미 기억, 의미 기억은 범죄 과정을 통해 범주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설명, 어떤 분류 이런 게 다 범주화 과정. 그래서 개념적인 지식과 연관되는 범주화 과정은 개념적인 지식과 연관돼. 학생이 영어를 기억하는 그 사례이다. 그러니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보고 쓸 때는 잠재 관련된 용어 나왔네요. 용어를 떠올린 거 의미 기억인데 맞는 얘기죠. 또 친구와 보고서 나누는 것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일화 기억. 이제 어떤 기억을 떠오른다? 일화 기억은 특정 시간 공간에 관련된 기억으로 종종 부모가 자식의 결혼식에 자식 성장관에 같이 하는 점에 풀었던 걸 떠올렸다. 일화 기억이 되겠네요. 그죠? 일화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 쓸 때 자판을 보지 않고 능숙하게 치는 거 그죠? 우리 자판 쳐봐서 알잖아요. 자전거나 자전거 타기나 악기 연습을 통해서도 맞네요. 그죠? 의식하지 못한 상태 능숙하게 발휘되는 거 맞네요. 그럼 이것도 절차 기억이 맞습니다. 기억의 종류를 쭉 보는 거죠. 관련 사적인 내용은 단서가 되어 꿈에서 본 어떤 걸 떠오른 것은 점화에 해당된다 그랬죠. 점화가 어디 있어 나와요? 점화는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이 이전 경험에 불러 맞네요. 버스는 너에서 되살아났고 기억을 환기시키고 연합 경험이 경험을 남기는 거예요. 예, 맞네요. 그럼 답은 5번이네요. 풀기도 전에 이미 답은 5번으로 나와버렸네.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있었던 노래가 떠오른 것은 조건 형성에 해당한다. 특정 단어를 떠는 거 이것은 금방 했잖아요. 점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건 형성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건 형성이 뒤에서 나오죠. 자 기억 조건 형성이는 반복된 연합 경험이 기억을 남기는 것을 조건 형성. 대표 증서로 파블로 실험 줄 때면 걔는 종소리 이런 거네요. 어떤 걸 걔에게 먹이를 줄 때 종소리 울리면 먹을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정 단어를 입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특정 단어는 아까 앞에도 점화해서 얘기했던 거고 이건 점화하고 해당하는 것 같아요. 조건 형성이 아니라. 그래서 5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문을 예를 들어 1번, 2번, 3번은 맞았는데 3번이 갑자기 중간에 틀렸어. 그러면 4번, 5번을 다 읽어야 되냐?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국어는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짧은 시간에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능에서도 실제 지문만 20개가 돼. 1, 2, 3, 4, 5번을 다 합치면 한 150개 정도 돼요. 그걸 다 읽을 거자는 거예요. 그걸 다 읽고 언제 문제를 풀어. 그죠? 그래서 때로는 넘기는 것은 넘겨야 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 국어는 좀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과 적절한 것은 기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억이 쭉 보면은 종종 여러 가지 심상인 동반되기. 일화 기억은 특정 시공간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종종 여러 가지 심상. 다각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 결론이 이게 3번 문제를 풀면서 결국 여기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모든 기억은 뭐예요? 여기서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부호화 과정.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호 과정이 필기하거나 요약하는 것도 부호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결론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답은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딱 보면은 뭐예요? 감각기억 이미지로 부호화되는 거 이 얘기 하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감각기억도요. 결국 이미지로 부호화되어 저장되어야 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해야 되는 거잖아. 여러 가지 신상이 다 정해진다. 아, 그럼 감각기억이 결국 이미지로 잘 부호화되어 저장되어야겠구나 하는 것도 오는 거죠.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습해야 돼요.